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6일 KB부동산 9월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4억 8,81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인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1년 2개월 만에 5억 원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도 전월 대비 176만 원 하락한 10억 8,984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가 본격화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연소득 대비 주택 구매 가격 비율은 3분기 소득과 평균 주택가격 기준 12.4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 13.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집값 조정으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3분위 소득대에 있는 서울 중산층이 평균 가격대의 주택을 마련하려면 연간 소득 12.4년은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난 26일 직방에 따르면 오는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월 대비 53%, 전년 동기 대비 39%가량 적은 13,793세대가 공급됩니다. 이는 연중 최저 수준으로 지난 1987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수도권은 37%, 지방은 70%가량 공급이 줄어듭니다. 10월 입주 물량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연말에는 입주 물량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다만 거래 여파가 입주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가가 5억 원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도 지난달보다 176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여전히 비쌉니다. 서울의 중산층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12.4년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조정기에 들어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은 과연 어떤 걸까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선 최신 정보들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둬야 될 텐데요. 정부가 지방에 해당돼 있던 이런 개발 규제 지역을 대부분 해제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들 우리가 좀 체크를 해둬야 될 텐데요. 그래서 박영신 소장님이 지방광역시도 규제 지역 해제 영향과 반응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21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두 번째 이제 정부에서 발표된 규제 관련된 혁신안입니다. 이게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지방 광역시도에 조금 몰려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수도권 지역은 현재 기존의 규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을까? 이것들이 지금 현재 집값 안정화라든가 아니면 공급 확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조금 물음표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규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뭔가 변화가 혁신적으로 일어날 거다.
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주택 가격이 지금 현재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격이 하락하고 연일 지금 현재 최저 매수 또 최저 거래 가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중위 가격은 내림세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간급에 있는 가격들이 좀 떨어지는 게 맞는데요. 2021 서울 같은 경우는 2021년도 12월 달이 최고가였습니다. 그때 중위 가격이 9억 7천만 원이었는데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됐느냐? 2022년도 8월 달, 지난달이죠. 지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9억 5천만 원. 그럼 결론적으로는 1,200만 원 정도 떨어진 겁니다. 이게 평균치거든요.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25개 자치구를 토탈해서 평균치를 잡은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가격이 오히려 오른 지역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1,200만 원 하락을 했다. 그건 전국 평균은 얼마냐? 전국 평균은 2022년도 3월 달 기준으로 3억 7천만 원입니다. 중위 가격이. 그게 지금 현재 8월 달, 올해 8월 달 기준으로 3억 6,900만 원. 그럼 500만 원 떨어진 겁니다. 500만 원.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실제적으로 시장에서는 발표된 내용과 다르게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들이 많다. 거래가 없는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신고가가 표출될 수가 있는가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현재 거래가 안 된 상태에서는 기존에 맨 마지막으로 거래됐던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도 수치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방도시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어디냐? 세종시죠. 세종시 아파트 중위 가격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2위입니다. 수도권 빼고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가장 많이 오른 지방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2015년도에는 중위 가격이 2억 원대였는데요. 그 2017년도에 3억 원대로 올라가더니 20년대에는 5억 원대까지 거의 지금 현재 5년 만에 2배가 됐죠. 그 다음에 2022년도엔 6억 6천만 원. 2015년도 기준으로 잡았을 때 3배가 된 겁니다. 중위 가격이 저렇게 오르다 보니 당연히 가격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꾸준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추세가 이어진다. 우리가 집값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폭은 당연히 어느 지역이나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 이 기이 현상으로 많이 오른 지역들, 특히 이제 수도권 외곽 지역들이나 서울 변두리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전방위적으로 다 가격이 다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그런 지역들은 대부분 다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가격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힘 자체가 부족한 지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 분위기 시류라든가 전체적인 소비자 심리에 따라서 가격이 올랐다가 그것들이 주춤하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특히 이제 수도권 외곽 또 수도권 지역의 변두리 지역들 또 서울 지역의 변두리 지역들 같은 경우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장의 전체적인 통계는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번에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를 보게 되면 이제 2차 규제 지역 조정 결과죠. 보셨을 때 규제 지역 현황 9월 26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이번에 해제된 지역들이 붉은 색깔이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유지된 지역들은 유지되고 있는 지역은 검정색입니다. 투기 지역은 서울 지역은 전체가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 16곳 중에 15곳 정도가 해제가 된 거로 나타났고요. 투기 과열 지구는 43곳에서 39곳, 4군데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천, 남동서, 그다음에 이런 지역들, 그다음에 이제 세종 지역 이렇게 해서 4군데가 줄은 거고요. 조정 대상 지역도 101곳에서 60곳으로 한 40곳 정도가 줄은 겁니다. 그래서 안성, 평택부터 양주, 파주, 동두천시, 해운대라든가 영도, 부산, 또 사상, 사하 이런 지역들은 다 풀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자체도 현재 규제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련된 규제 자체가 아예 없는 지역들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투기 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세종시가 투기 지역이면서 투기 과열지구였거든요. 이게 풀리면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만 유지가 된다. 굉장히 어떤 금융적인 조건이라든가 분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미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봤을 때 조정 대상 지역이 60곳 중에서도 지방 도시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수도권 지역에 현재 거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이렇게 약간 외곽에 있는 지역들은 조금 현재 가격을 굉장히 또 하방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안정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뿐만 아니라 투기 지역 그리고 규제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만약에 투기 과열 지구가 해제됐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세종시가 해당되겠죠. 투기 과열지구 해제됐다 한다면 15억이 넘는 아파트도 대출이 됩니다. 안 됐었죠, 지금까지는. 그다음에 분양권 전매 가능합니다. 이것도 기간을 완화하는 거죠. 분양권 전매 가능한 기간을 완화해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그 조합원 지위도 양도할 수 있는 거고요. 주택 취득할 때 증빙자료, 실제적으로 현재 자금 조달 계획 이런 것들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린 이제 지방 도시들 현재 한 40곳 정도가 풀렸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들 보게 되면 LTV가 현재 60%에서 최대 70%까지 높아지고요.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도 주택 신규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가능하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2주택, 3주택이 되게 되면 현재 신규 담보대출 자체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가능하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공제 기준도 완화가 됐다. 그다음에 종부세 추가 과세도 면제됩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 신고도 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규제가 풀리는 걸 조정 대상 지역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는 지역이다. 아쉬운 건 대부분 다 지방 도시입니다. 지방 도시고 수도권 지역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이 집값 영향을 많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규제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봤을 때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투기 과열지구의 금융 조건이 똑같이 들어가는 건 투기 지역입니다. 나머지는 실제적으로 투기 지역은 현재 금융 조건이 그만큼 더 많이 투기 과열지구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투기 과열지구는 조금 더 규제가 더 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투기 지역이 조금 더 투기 과열지구보다는 규제가 좀 덜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에 해당되는 조건은 금융 조건. 봤을 때는 9억 원 이하 40%, 9억 원 초과 20%, 10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 안 됩니다. 그다음에 서민 실수요자 6억 원 이하 60%, 6억에서 9억 원 구간 50%, 최대 20%까지 우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DTI 40%밖에 안 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 DTI 50%, 그다음에 중도금 대출 발급 요건 강화를 해서 분양 가격의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 건수 한 건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 안 됩니다. 실거주하는 조건이면 담보대출 되지만 뭐 임대를 논다거나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얘기겠죠. 또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 세제를 봤을 때 또 전매 제한이라든가 청약,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이 가장 세게 들어가 있는 어떤 규제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 이게 지금 서울 지역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제한 안 되고요.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됐고요.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도 굉장히 높아졌죠. 재당첨 안 되고요. 분양가격 9억 원 초과 주택 특별 공급 안 됩니다. 거기에 재건축 사업 조합원당 대건축 주택 공급수 제한 한 주택밖에 안 되는 거고요. 거기에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안 되고요. 재건축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자금 조달 계획이라든가 증빙자료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지역의 거래가 그만큼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금융부터 해서 현재 기본적인 규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조정 대상 지역을 만약에 해제한 지역들, 특히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린 지역들 보게 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됐죠. 광역시도 빼고요. 그다음에 1순위 청약 자격 요건 완화됩니다. 세대원 및 유주택자도 가능합니다. 세대원에 집이 있는 사람도 현재 실제적으로 청약을 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중도금 대출 세대당 2건까지 가능합니다. 한 건밖에 안 됐었는데요. 중도금 대출도 10% 높여져서 60%까지. 또 중도금 대출 시 주택 보유 상관없이 또 다주택자도 대출 가능하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는 얘기는 모든 규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재당첨 제한 없고요. 또 취득세 3주택부터 양도세 중과. 그러니까 취득세가 현재 실제적으로 3주택 이하부터 현재 어떤 양도세 중과가 있었는데 이제 3주택까지도 현재 실제적으로 양도세 중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일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2년 거주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일가구 1주택 거주 요건 배제, 기존 주택 양도 기한 3년 이내에만 하면 되는 거고요. 또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 안 해도 됩니다. 또 현재 양도세를 봤을 때는 일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유형 거주 요건 없어집니다. 당연히 2년 정도 거주해야 된다는 조건들이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일시적 2가구 주택자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정도 늘려준 거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없어졌습니다.
다주택자 중과 배제는 일시적으로 내년 5월까지 현재 배제가 없죠. 거기에 따라 조정대상제까지 풀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계속 유지가 된다. 보시면 될 거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비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면 2주택자도 일반 세율로 적용이 된다. 규제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2주택부터는 8%, 3주택부터는 12%거든요. 근데 규제 지역, 실제적으로 비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게 되면 당연히 2주택자도 일반 세율 적용된다. 거기에 비규제 지역에도 3주택부터는 중과 세율이 적용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증여 취득세율도 12%에서 3.5% 낮춰집니다. 또 비규제 지역에서 3주택부터 중과세율이 1.5에서 6%대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게 되면 모든 규제가 풀리기 때문에 당연히 예전대로 환원이 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현재 수도권 지역에 그만큼 인구들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들이 과연 효과가 전체적인 주택시장에 얼마나 미칠 수 있나 봤을 때 지금 현재 규제가 풀리는 시점에 맞춰서 21일 날 발표가 됐기 때문에 효과는 21일부터 현재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5일 사이에 매물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팔겠다고 내놨던 매물이 준다는 얘기는 규제가 풀렸는데 내가 급하게 굳이 팔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현재 수요자들이 막 수요 심리가 막 들끓어서 어느 누구나 막 내놓기만 팔리는 시장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43만 건에서 41만 건으로 5일 사이에 전국적인 매물이 줄었고요. 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 조정안이 말씀드린 대로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국의 17개 시도 모두 매물이 감소했습니다. 제주도가 마이너스 6, 경기도가 마이너스 3, 전남부터 해서 지방도시까지 다 줄었고요. 거기에 서울 경우도 닷새 만에 실제적으로 6만 1,000건에서 5만 9천 건으로 1,870건이 줄었습니다. 1,870개의 물건이 현재 사라졌다. 다시 걷어들였다. 그 얘기고요. 송파구, 중구, 도봉구, 서대문구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됐다고 해서 갑자기 뭐 시장들이 좋아지는 건 아닐 겁니다. 왜냐,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 효과는 사실상 굉장히 미미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매매가 상승이 또 정체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딱 정체가 된 상황에서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택 구입하기가 쉽지가 않다. 금리가 문제라는 얘기 되겠죠. 또 규제 지역의 과도한 대출 규제가 풀리게 되면 실제적으로 실거주로 집을 옮겨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입주라든가 이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현재 고충이 일부 해소될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이 활성화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을 규제를 풀지도 못하고 안 풀자니 또 현재 상황이 또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향후에는 수도권 지역에 있는 규제도 조금씩 풀려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부가 일단 지방 대부분 지역에 이 규제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를 했지만 아직까지 효과는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셨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꼭 확인해 봐야 될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가 투룸에서 3룸까지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 3억 1천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 선까지 형성돼 있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의 언주역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9호선입니다. 그리고 위로는 봤을 때는 현재 7호선 학동역, 2호선 역삼역이라든가 또 강남역까지도 도보로 또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2호선과 신분당선까지 연결된 지역이고요. 언주역 그 9호선 라인이 현재 국제로 복합지구가 개발되는 그 라인이죠. 그렇다 보니 굉장히 개발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도보로 한 3분 정도 거리의 초역세권입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보게 되면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의 반포 IC까지도 현재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지역. 거기에 전철역만 따지다 보니까 논현역, 신논현역, 강남역부터 현재 역삼역, 그다음에 언주역, 학동역까지 보게 되면 전철역만 9개입니다. 물론 이걸 다 도보로 이용할 수도 없겠지만 가장 인근에 있는 것들이 학동역과 신논현역, 논현역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다 도보로 가능한 지역들이고요. 또 삼성동 복합개발지구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 개발 효과를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주변에 편의시설이라든가 유통시설들 워낙 많은 지역이죠. 신세계백화점부터 해서 현재 현대백화점, 면세점부터 지하 쇼핑공간, 강남역, 배우상권, 뭐 현재 젊은 층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 주변 먹거리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워낙 많은 지역이고 젊은 층 인구들이 워낙 많이 지배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업무 상업, 근생, 주거, 복합까지 같이 들어가서 범위가 넓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거 지역 가격도 상당적으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병원 사거리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 병원의 여성의학 연구소 관련된 시설들, 특히 이제 업무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확충되면서 각 전철역 주변으로 봤을 때 현재 봉은사로 주변의 빌딩 착공 현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주변의 업무 시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나면서 직장인들이 늘어나는구나, 임대 수요가 늘어난다, 그 얘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삼성도 국제로 복합지구는 송파부터 이제 탄천부터 현재 영동대로 통합개발, 뭐 한전부지, 어떤 코엑스라든가 현대자동차의 현재 본사 이전, 거기 아트홀부터 해서 판매 전시 컨벤션에 기타 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역공간 개발은 GTX A노선, C노선까지 연결된 지역에 나부 급행철도라든가 GTX, SRT, KTX까지 연결된 복합 환승센터, 거기에 지상 구간은 현재 마이산업부터 해서 스포츠 특화, 또 전통문화, 그다음에 현재 역사 관광 체험까지 연결된 5개 군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당군 이래 최대의 현재 강남 개발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정말 저렴합니다. 이런 가격 현재 전세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고요. 3억 1천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입니다. 임대금액 2억 9,500만 원부터 3억 6천만 원까지고요. 실투자 금액이 1,500에서 9천만 원. 이 가격에 현재 강남 지역의 초역세권 매물 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실 겁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에서 140만 원 정도. 대출 가능금액 1억 2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 잡게 되면 투자 금액이 1억 5천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9호선 초역세권이면서 강남역 노년 서초의 대형 배우상권을 이용할 수 있고요. 또 복층식 3룸도 있고 현재 단층 2룸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어떤 그 활용성도 높은 주택 가치, 거기에 전용 면적이 20평이 넘게 되는 3룸, 거기에 2룸도 마찬가지고 13평이 가까이 됩니다. 투자 가치가 상승 가능한 강남 서초 연결 지역이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초저가란 얘기죠. 이런 가격에 다시는 이 물건을 구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남 노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시세였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유형 상가인데요. 그런 만큼 이 교통,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3호선 양재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초구, 이어서 서초구 서초동 자세한 정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호선 신분당선과 현재 3호선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고요. 전철역과 거리가 불과 50초 거리밖에 안 되는 초역세권입니다. 이미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거기에 현재 경부고속도로 제화 사업의 서초 IC라든가 GTX가 현재 삼성역에서 다음역이 양재역으로 이제 결정됐기 때문에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되겠죠.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도곡대치부터 해서 이 하공가라든가 재건축 단지, 왼쪽 봤을 때는 서초 사당 방배권역과 연결되는 서쪽 구간, 이렇게 딱 중심권에 있고요. 아래쪽에는 서초구 RC 단지의 현재 업무 직장, 또 근무 업무지구 활성화지구로 또 지정된 지역들, 이렇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크게 입지적인 여건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역 신분당선 양재역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강남대로 있기 때문에 또 우성이라든가 신동아라든가 무지개 예전에 있었던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되면서 5천 세대 정도가 이제 재건축을 현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신동아만 남은 상태고요. 롯데, 삼성부터 해서 각종 보험사 대기업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죠. 양재역부터 강남역까지는 각종 보험사부터 정말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직장 인구가 굉장히 팽배한 지역이죠. 그리고 그 인구들이 대부분 다 상권을 저쪽에 강남역 배우상권을 이용하는 젊은 층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권역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유동인구뿐만 아니라 외지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 생활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만큼 임대 수요가 흘러 넘치는 지역이고요. 양재역 세권도 당연히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재역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재정비 용역이 이미 들어간 상태고, 그 붉은색 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고요. 서초구청 또한 복합 사업으로 현재 다시 재탄생되기 때문에 문화예술공간과 공공청사 같이 연결되면서 주변이 굉장히 볼거리가 많아지는 지역이고요. 양재 IC 주변에 현재 말씀드린 대로 현재 100만 평 규모의 R&D 특구가 이미 지정이 돼서 현재 일자리가 15,000개, 현재 2조 원 이상의 투자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타트업 밸리까지 연결된 일반 직장인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전문직과 일반직 같이 어우러진 업무 단지가 크게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서초구에서 가장 크게 개발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TX C노선은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개통전 효과를 그만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역 다음역이고요. 그래서 착공이 이미 들어갔지만 개통이 또 될 수 있는 거는 좀 느릴 수도 있으면 그렇지만 모든 전철 사업은, 전철 철도는 개통 전에 가장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 강남역과 서초역 구간에도 있죠. 상업지역 활성화로 현재 활성화 안 된 부분까지 활성화시키면서 업무지구로 활성화시키고 그 주변이 굉장히 직장 인구들이 워낙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11억 5천만 원에서 14억 원이고요. 임대금액 5천만 원, 보증금 월 400에서 45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 8억 원에서 9억 8천만 원을 보시게 되면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물건입니다. 초역세권이면서 트리플 역세권까지 광역교통망이 이루어진 지역, 개발호지라든가 시설수 높은 상업지, 거기에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에 현재 생활 보장까지 되고요. 자영이라든가 임대료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상 아주 굉장히 우수한 입지를 자랑하는 상가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지역 소개 잘 받았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박영신 소장님의 1:1 대면 세미나와 상담, 강남 주요 지역 투자 전략 분석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 저희가 마음이 통했는지 의상도 뭔가 비슷한 느낌인데 오늘은 저희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뭐 투자 선호도 높은 지역이죠. 예, 뭐 서초구와 또 강남구. 여러분들 뭐 이 강남 쪽에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들 한 번쯤은 확인해 봤을 곳들인데요.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 강남구 논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는 투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5억 5,300만 원부터 5억 7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요즘 규제가 많이 풀어지고 있죠. 근데 일단은 강남은 아직은 좀 그렇죠. 예, 강남에서 이제 특히 주목해야 볼 곳이 이제 삼성동이죠.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 때문에 요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압구정동 일부 지역, 요 강남구에서는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려면 실거주 아니면 투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논현동 같은 경우는 뭐 투룸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뭐 주택이 많은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주택 임대 사업자를 활용하실 수 있는 6억 이하의 투룸입니다. 투룸도 15평에서 16평, 좀 널찍한 투룸이죠. 예, 일단은 현재는 강남 업무지역,
이 테헤란로 일대 쪽이죠. 예, 지금 언주역 초역세권, 뭐 거의 뭐 2분 정도면 도달하는 그렇게 초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요. 강남 업무단지하고도 가깝고 앞으로 삼성동이라든가 지금 9호선 언주역입니다. 9호선 골드라인이죠. 골드라인에 있고 또 이 일자리 많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투자 금액도 조금 다른 곳보다 적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임차 수요가 많다.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지금 언주역이 여기 있거든요. 예, 신논현역, 선정릉역 요 사이에 언주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많은 곳. 선정릉역도 일자리 막 신논현역 이쪽은 일자리가 아주 많죠. 예, 게다가 신논현과 언주역 사이에 여기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지하층도 있고요. 예, 그렇게 오래된 낡은 다세대 주택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은 뭐 미래에는 결국은 또 뭐 모아주택이나 뭐 이렇게 주상복합이나 이렇게 아파트로 변모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쪽에 반포 쪽으로는 저쪽으로는 지금 개발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앞으로 강남이 이렇게 일자리가 지금도 일자리가 많아서 서울 일자리의 약 4분의 1이 다 몰려 있는데 앞으로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생겨나는 일자리만 제가 했는데 국제교류 복합지구 삼성동에 국제교류 복합지구 잠실 마이스 단지 영동대로 지하도시 큰 덩어리로 한 덩어리로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이쪽만 해도 일자리가 약 뭐 100만 이상 창출이 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롯데칠성 음료 부지 개발, 정보사 부지 개발, 남부터미널 재개발, 사당 복합 환승센터 개발, 양지우면 R&CD 개발 특구지역, 화물터미널 물류단지 개발, 수서 역세권 개발. 개발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곳 개발 큰 개발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개발이 이루어지나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중심으로 영동대로 지하 개발 있죠. 또 코엑스하고 다 연계가 됩니다. 게다가 이제 마이스 업무단지, 탄천수변 문화공원, 또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까지 크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죠. 완전히 이 삼성동 쪽에 일자리가 쓰나미로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지금 조금 아직 결정 사항은 아닌데 뭐 한 동짜리로 할지 70층짜리 두 동으로 할지 50층짜리 세 동으로 할지 아직 확고한 그게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이 일자리가 현대 사옥을 사옥 들어오죠. 전시 컨벤션, 공연장, 호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이렇게 6개동으로 들어올 예정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삼성동 같은 경우는 국제 업무라든가 전신 컨벤션, 관광, 숙박, 문화, 판매. 그래서 앞으로 세계적인 도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가 되는 거죠, 세계적으로.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 한 10위권에 들어가는데 앞으로 경제 성장이 더 업그레이드 되면 더 앞으로 진입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영동대로 지하도시, 우리가 2호선 삼성역과 9호선 봉은사역 사이가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 지하를 다 지하 6층으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지하 6층엔 GTX A노선, C노선. GTX가 하나만 와도 굉장히 그만큼 편리해지는데 A노선, C노선, GTX의 더블 역세권이죠. 게다가 또 위례 신사선 들어오죠. 또 KTX 북부 연장선까지 연장이 되고 앞으로 이쪽에서 동탄까지도 빠르게 급행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그만큼 이제 이 좋아지고 또 통합 역사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버스 환승센터, 도심 공항 터미널, 뭐 주차장은 물론이고 굉장히 좋아지고 이쪽까지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나 코엑스까지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연면적만 해도 우리가 잠실 야구장의 30배인데 양쪽까지 다 넘나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루 안에 다 못 보고 그만큼 일자리나 모든 게 편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또 양재동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GTX 들어오는 지역이 이제 앞으로 미래에 많이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GTX C노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양재동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뭐
GTX A 노선이 수서에 들어오는 이유는 SRT 기차역이기 때문에 그러죠. 기차역은 GTX가 다 들어오죠. 예, 근데 요 양재가 삼성동 수서 이렇게 가까이에 GTX가 들어오는데도 C 노선이 양재에 들어온다는 거는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것을 예측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AI 연구단지가 지금 벌써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양재동에. 게다가 또 AI 카이스트 대학원이 2023년에 또 양재동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는 곳이다. 더군다나 AI나 우리가 또 판교같이 그런 또 그 판교 쪽에도 일자리가 많은데 지금 이쪽으로도 계속 강남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수서 역세권 같은 경우도 SRT라든가 GTX라든가 이쪽에 들어오는데 이쪽에도 그냥 역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통합적으로 주거라든가 쇼핑, 문화 여러 가지로 같이 들어온다. 생활 인프라가 더 좋아진다. 게다가 일자리는 또 더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항상 얘기가 거론되고 있죠. 그래서 지하화 왜냐하면 이제 강남이 너무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빠르게 지하로 완행과 급행으로 빠르게 교통을 빠르게 이동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쾌적하게 친환경적으로 양차선은 있습니다. 근데 양쪽에 가림막이 철거되면서 또 이 강남과 서초 이동도 편하고 또 아름답게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좋아지죠. 예. 그다음에 삼성동 A 노선, C 노선, 수서 A 노선, 또 양재 C 노선. 그래서 GTX의 수혜지는 강남이다. 왜? 모든 기준이 강남 접근성이 얼마 되느냐. 그래서 주변이 그럼 그만큼 그 아파트 가격이 많이 고공행진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GTX의 가장 수혜지는 강남입니다. 게다가 이제 위례 신사선 생기죠. 또 위례 과천선. 지금 강남은 사실은 거민줄 교통망으로 교통 좋죠. 일자리 많죠. 교육 또 생활 인프라, 상업 이런 게 모든 게 잘 돼 있는데 교통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좋아요. 교통 좋고 살기 좋고 모든 또 세계적인 문화, 새로운 문화는 바로 강남에 들어오죠. 예, 그만큼 우리나라가 살기 좋고 빠르게 모든 그 첨단 기술이라든가 모든 게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앞서가고 있는데 집값까지 앞서가고 있죠. 이제 이 투룸인데 15평에서 16평 정도의 실사용 평수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좀 넉넉하게 살 수 있죠. 그래서 시세는 5억 5,300에서 5억 7천만 원이고요. 전세를 활용하시면 7,300만 원에서 7,500만 원. 1억 안 되는 금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또 이제 6억이 안 되기 때문에 주택이 여러 개 갖고 계신 분도 주택 임대 사업자를 활용하시면 그만큼 85%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월세를 원하시는 분, 요새 월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3천에서 아니면 반전세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 자금을 활용하시기에는 이런 데 활용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월 160에서 180이고요. 대출을 좀 활용하시겠다 하시면 40% 2억 2천에서 2억 3천인데 실투자 금액은 3억 300에서 3억 1천만 원, 3억 정도면은 투자도 하시고 수익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좋은 강남 계속해서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자, 이번에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는 투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 9억 5,800만 원부터 10억 7,700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또 좀
주택하고 좀 무관하니까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요새 강남의 투룸 오피스텔 굉장히 고가죠. 예.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도 지금 뭐 토지 때문이나 강남은 그렇게 거품이 빠지진 않았어요. 게다가 또 건축 비용 있죠. 건축 비용이 다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짓는 것들은 더 고가로 되고 제가 준비한 거는 다른 먼저 그 분양한 곳보다 조금 금액이 좀 저렴해서 준비했습니다. 실 사용 평수도 좀 넓고요. 게다가 이제 이 서초구에 위치해 있고요. 남부터미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대라든가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법조타운이라든가 교육대, 문화예술종합, 뭐 학군도 잘 돼 있고 일자리도 많이 있는 곳. 아파트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이 오피스텔을 또 이용한다. 게다가 이제 뭐 아파트 청약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기회가 되겠죠. 예, 게다가 반포 주공 아파트 지금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 막 50억 넘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하죠. 예. 근데 일단은 뭐 새로운 아파트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아파트처럼 생활하면서 오피스텔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죠.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330호실이고 또 뭐 여러 가지로 편리하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곳이다. 게다가 이제 자녀들한테 또 많이 이렇게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많이 증여를 해주시기도 하죠. 예, 그래서 더 좋은 거는 방배동 카페골목, 썰의마을 카페골목, 방배 사이길 젊은이들이 많이 선호하는 곳이고 또 우리가 병세권이라고 또 하기도 하죠. 서울 성모병원 고속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바로 또 지방 같은 데도 빨리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죠. 법조타운이라든가 또 이제 서리풀 공원이 또 잘 갖춰져 있고요. 또 예술의 전당 뒤에도 또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도 덤으로 가져갈 수 있는 곳이고 일자리 많고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고 뭐 학군 좋고 강남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데 딱 하나 불편한 거는 주택 금액이 너무 고가라서 넘사벽이라고 그러죠.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게다가 이제 뭐 직주 근접지. 우리가 일자리 하면은 강남이 1번입니다. 제일 일자리가 많아요. 근데 삼성동까지 앞으로 합해지면 굉장히 일자리가 많죠.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주택 가격도 항상 앞서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시청, 종로 이런 쪽에 광화문 쪽에 두 번째로 일자리가 많고요. 또 여의도, 영등포 이런 쪽이 세 번째로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3도심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쪽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직주 근접 일자리가 가장 많은 곳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나 잠실 마스터플랜이나 또 영동대로 복합 개발 이거의 여파가 도미노로 밀려오죠. 그만큼 반사 이득을 본다. 왜냐하면 주거 개념이 일자리하고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택은 늘어나야 되는데 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 희소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반포주공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나 이쪽에는 아파트 재건축이 꾸준히 이렇게 되고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지역으로 막 약 6천 세대 넘게 지금 그 우리가 반포주공이죠. 그게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아파트 가격이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50억을 넘는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쪽에는 방배동 쪽에 지금 뭐 앞으로 강남구 쪽도 조금씩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려고 꿈틀대고 있는데 이 방배동 쪽은 15구역으로 벌써 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개발 추진하는 게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근데 이제 반으로 줄이고 빠르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게다가 이제 이쪽에는 서초구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의 땅이죠. 국군 정보사 부지 개발
이쪽에 이제 4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일자리가 또 들어옵니다. 양질의 일자리죠. 그리고 또 예술회관도 또 들어오고 그래서 이쪽에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난다. 게다가 이제 뭐 아트밸리 조성계획안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요런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양재 도시 첨단 물류단지 이쪽이 화물터미널 자리에 물류단지가 이제 들어올 예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택배 같은 거 2시간 전에 주문하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걸리죠. 근데 그만큼 편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롯데칠성 코오롱부지도 삼성타운 바로 옆에 강남에 이제 랜드마크로 건설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만큼 또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 양재동 같은 경우는 GTX 신호선이 들어오죠. 그래서 AI 연구단지 들어오고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오죠. 뭐 AI 같은 경우는 로봇 산업이고 뭐 첨단 산업이고 뭐 로봇에 다 적용이 되는 산업이죠. 그래서 최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뭐 나라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카이스트 대학원 AI 대학원이 2023년에 들어올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는 늘어나는데 주택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사당 복합 환승센터 이쪽도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수도권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 9층에서 지상 100m 높이 29층으로 5개동으로 지금 건설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일자리와 주거와 같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개발은 이루어지는데 이제 교통도 따라서 또 개발이 되죠.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완행 급행으로 지하는 빠르게 차량 이동이 빠르게 이동되면서 지상은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친환경적으로 아름답게 강남이 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림막도 철거되고 편하게 왕래할 수 있게 지금은 이렇게 가림막이 높다랗게 돼 있어서 이렇게 특정 길 아니면 움직일 수 없죠. 그래서 앞으로는 더 편리해지고 강남이 계속적으로 세계화되고 더 아름답게 바뀐다. 세계적인 도시로 계속 탈바꿈하고 있고 GTX 삼성동 A노선, C노선 들어오고 수서 A노선 들어오죠. 양재 C노선. 모든 GTX의 수혜지는 이 강남의 접근성이 얼마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수혜지는 강남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GTX가 사실은 지하 6층에 건립이 되기 때문에 타러 내려가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따지면 뭐 20-30분 안에 접근이 된다 하더라도 기다리고 타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뭐 강남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가장 수혜지는 강남이고 그만큼 강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몰릴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좋은데 강남이 딱 하나 불편한 게 하나 있죠. 주택 가격이죠. 예, 그래서 지금 투룸 오피스텔입니다. 투룸 오피스텔인데 굉장히 가격이 좀 높다랗게 보이죠. 예, 그만큼 투룸이 오피스텔이 지금 요거는 좀 저렴하게 나온 거예요. 보통 뭐 12억, 13억, 15억, 뭐 거의 20억 가까이 되는데 이건 투룸이고 좀 가성비가 있다 싶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전세를 활용하시면 아직은 지어지지 않았고요. 조금 기다리셔야 되고 그래서 8억 6,200에서 9억 6천 지금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약금만 10%만 있으면 이렇게 10% 가지고 구매를 하실 수 있겠죠, 우선. 근데 실투자 금액은 9,600에서 1억 1,700만 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예, 월세, 이 오피스텔은 월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330, 350 이 정도 나오고요. 대출 금액을 조금 대출을 좀 넉넉하게 활용할 수 있죠. 예, 여기 70% 활용하시면 뭐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신용에 따라서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2억 3,800에서 2억 7,700만 원. 매매가가 높지만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게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나와서 확인하시고 과연
이게 나한테 맞는 물건인가 이렇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자세한 소개 들어봤습니다. 김채영 이사님의 1:1 무료 상담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채영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